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 수치는 한국에 감독형 FSD가 도입된 지 단 100일 만에 국내 오너들의 누적 주행거리가 8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유저들이 얼마나 빠르게 FSD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 경이로운 기록 뒤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FSD는 국내에서 테슬라 오너 중 매우 소수인 모델 S와 모델 X에 차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판매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의 유저들은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800만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동안 어쩌면 일본이 먼저 FSD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인 2026.2.9 버전을 보게 되면 테슬라 주요 명칭에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변경은 차량 내 특정 기능의 명칭과 텍스트만 업데이트할 뿐 기능의 작동 방식은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은 이제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 스티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테슬라의 FSD 컴퓨터는 AI 컴퓨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변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인 DMV와의 법적 분쟁 때문인데, 캘리포니아의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고 마케팅 문제의 위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테슬라가 이 명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 판매를 30일간 중단시키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테슬라는 소비자 보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대신 자동 조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 FSD라는 용어 대신 보편적인 AI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과정에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는 X를 통해서 단 한 명의 고객도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이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기능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차량이 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하거나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는 능력은 예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화면에 이름만 바뀌게 된 것인데, 어쩌면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처하고 있는 규제의 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왔고, 어쩌면 이번 업데이트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당국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다퉈보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이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AI라는 명칭으로 계속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은 기술만큼이나 이런 규제와의 싸움도 매우 치열하고, 과연 테슬라는 이런 기술과 규제의 벽을 모두 넘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유럽 심장부인 독일 기가베를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026년 3월 5일 기가베를린의 향후 경영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사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노조의 패배와 독립적 협력 체제의 승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가베를린 공장장인 안드레 티어리그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의 최대 노조인 아이즈메탈이 2024년 40% 득표에서 올해는 31%로 크게 하락했고, 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적인 직원 모임인 기가 유나이티드가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1세력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이 있는 직원 1,700명 중 87%가 참여하며 직원들의 의사가 매우 명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 이 결과가 왜 대단한 것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인 만큼 노조의 힘도 매우 막강하고요.
하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서 기가 베를린은 전체 37석의 의석 중 대부분을 비노조 대표들로 채우게 되었고, 이로써 기가 베를린은 독일 내 주요 자동차 공장 중 매우 유일하게 단체 교섭 협약이 없는 공장이라는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테슬라 특유의 소통 방식이 독일의 전통적인 노조 방식을 이기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이번 투표 전에는 긴장감이 상당했고, 불과 2주 전 IG 메탈 측의 대표가 이 회의를 비밀리에 녹음했다는 혐의로 테슬라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그 갈등은 매우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노조의 투쟁보다는 테슬라가 지향하는 독립적이고 유연하며 관료주의 없는 미래에 더 많은 표를 던지고 있고요. 경영진은 이 결과가 테슬라의 업무 방식이 경쟁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노조는 전통적으로 파업이나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통해서 공장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서 테슬라는 공장 확장 계획이나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에 있어서 노조의 간섭 없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기가 베를린의 생산 능력 확대나 신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서 그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IG 메탈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사측의 위협적인 전술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87%라는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기가 베를린 직원들의 실질적인 선택은 테슬라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유럽의 견고한 노조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매우 놀랄 수밖에 없고요. 과연 기가 베를린에서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확장들은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BYD가 공개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BYD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의 핵심은 플래시 차징 2.0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무려 1500kW에 달하는 고출력을 지원하고 현재 테슬라의 V4 슈퍼차저의 출력을 압도하는 수치인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배터리 잔량 10%에서 70%까지 충전하는 데는 단 5분이 걸리고 20%에서 97%까지 충전하는 데는 12분 미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하 20도의 극한의 추위에서도 이 충전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개선되었고, 이 기존의 LFP 배터리의 화학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5% 이상 높였다고 하고, 현재 이 배터리를 탑재한 BYD의 양왕 U7 모델과 이 덴자 모델은 각각 1006km와 1036km의 주행거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준의 주행거리 계산은 매우 관대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전기차 중 최고 수준의 거리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BYD는 2026년 말까지 2만 개의 플래시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현재 4,00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완공한 상태인데, 앞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를 통해서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메가와트급 전력을 차량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 이번 BYD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테슬라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LFP 배터리는 안전하고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고 겨울의 추위에 매우 약하다라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번 BYD 배터리는 이 상식을 깨고 영하 20도에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실 주행거리 700km 이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속도가 5분 또 12분 사이로 좁혀진다는 것은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과 거의 대등해진다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변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충전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중국의 기술이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BYD는 예전에도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구축되는 속도는 상당히 더뎠었고, 과연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가 궁금해지고요. 테슬라에서는 과연 BYD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FSD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일본 니케이 뉴스에서는 테슬라가 도쿄 신주쿠 도심에서 모델 Y를 활용한 FSD 테스트 주행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동안 일본 안에서 시행됐었던 FSD 테스트는 모델 3 한 대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주력 SUV인
모델 Y가 투입됐다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술 검증을 넘어서 일본 시장 내에 대중적인 FSD의 보급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본 테슬라의 리시 하시모토 사장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내 일본의 도로에서 AI 자율주행의 실행을 목표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본 내 테슬라 등록 대수는 약 4만 대 수준이고, 만약 2026년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4만 대의 차량은 OTA를 통해서 즉각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일본의 도로 환경이고, 일본은 영국과 호주와 같은 좌측 통행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유용할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하시모토 사장이 언급한 대로 2026년 FSD가 일본에 풀릴 경우 일본에서 월 99달러를 내고 구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모델 X와 모델 S만 사용할 수 있지만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의 사용이 어쩌면 일본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왜 모델 3와 모델 Y는 FSD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지 궁금한데, 그 해답은 2주 뒤인 3월 22일 네덜란드 차량국인 RDW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정말 RDW에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모델 3와 모델 Y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유럽의 차량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네덜란드 차량국인 RDW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주행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유엔 법규를 매우 밀접하게 따른 관계로, 현재까지는 모델 3와 모델 Y의 FSD가 한국에서 승인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존 조향 시스템의 안전 기준과의 상충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럽이 문을 열게 되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는 한국 테슬라 누적 판매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차종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대량 판매 차종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FSD가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또 일본에서도 2026년 FSD 사용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결국 데이터의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내 오너들 중 FSD를 선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2026년 FSD의 시작을 확정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3월 20일 이후 이런 장벽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말했듯 삼성과 테슬라의 유례없는 혈맹이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고, 현재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AI6의 생산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 주문량을 2.5배 이상 늘리면서 삼성과 테슬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3월 20일 유럽의 FSD 승인이 떨어지고 국내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의 FSD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이 먼저 가져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